예, 통통통 주치 시간입니다. 보통 뭐 저희들이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와, 과연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걸 맹글었을까? 깜짝 놀라는 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 7대 암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죠? 오늘 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이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 저 의사 선생님 성함이 이완 장군, 이완 장군.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맞지, 그지? 네, 그 그렇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 큰 활약을 했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립선 확실하게 물리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전립선 하면 좀 남자들한테만 이렇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립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정체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전립선 암이 진행되면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립선 암 세포가 전립선을 압박하게 되면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또 따라서 잔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절박뇨 및 혈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로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압박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갔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이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뼈로 전이가 가게 됩니다. 뼈로 전이가 가게 되면 뼈의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또한 전립선이 전립선 암이 심해지게 되면 요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부전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 증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립선 암이 생기는 원인은 대체 뭔가요?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으로는 환자의 나이, 그리고 인종, 가족력의 유전적인 소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 이외에도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육류의 과다 섭취나 또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의 발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뭐 고기를 좀 많이 섭취해도 네.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시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 암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201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연 19만 2,561건의 암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전립선 암은 7,351건 발생하여서 전체 암 발생률의 3.8%로 7위, 남성암의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6%, 80대가 11.3%의 순이었습니다. 70대가 가장 70대. 많이 발병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 최근 새로운 이 치료술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 결정은 전립선 암의 병기와 나이,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전립선의 치료법으로는 대기 관찰요법, 건치적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및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치료법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병합요법이 병합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방암요법.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네, 그런 네. 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뭐 전립선암도 흔히 뭐 1기, 2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병기에 따른 치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기에 따른. 전립선 암의 생존율은 남성 암 발생률 1위 미국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치료율이 높아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고 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건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10년 완치율이 80% 이상에 이릅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이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 있어서는 30에서 50%,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이 전이되는 뼈나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30%의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10%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는 다른 암종과는 비교한다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 치료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어떤 분들이 이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전립선암은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의 조기 검진율은 30%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70에서 80%의 조기 검진율에 비해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전립선학회에서는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45세부터,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50세부터 매년 전립선 정기 검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의 검사 방법에 있어서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와 전립선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50대 이후가 되면 매년에 한 번씩은 정도를 해라. 네, 말씀이시네, 그죠? 네. 아, 그렇습니까? 자, 지대든 간에 이제 뭐 이런 뭐 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예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방 가운데 아까 육류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많이 권장하고 육류의 섭취는 가급적 일주일에 1,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0세 이상의 남성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립선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좀 육류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육류 좀 줄이고 일주일에 과일, 1, 채소 2회 좀 많이 정도로. 먹고 1년에 한 번씩 꼭 검진 받고. 그리고 규칙적인 네.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